이제부터는 아이가 뭐 해서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나의 어떤 욕구가 좌절되어서 화가 난다로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기. 자, 두 번째는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어요. 이것을. 네, 안녕하세요. 공부 정서와 공부 전략을 지키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. 제가 방학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쭉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. 그 부분이 공부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. 오늘은 공부 정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공부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영상이 여기저기 또 많이 있는데요. 오늘 말씀드리는 이 공부 정서에 해당하는 부분은요. 정말 중요한데요. 다른 영상에서는 또 많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.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. 아이가 어릴 때는요, 부모의 말을 더 잘 들어요. 그런 편이죠. 하지만 머리가 클수록 반항도 더 많이 하고 부모가 만들어 놓은 이 로드맵, 틀, 계획 안에 쏙 들어오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은 더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자꾸 싸우게 되고 아이와 붙어 있는 시간이 긴 방학 동안에는 그 갈등이 더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우리의 목표는요, 이 공부 정서를 망가뜨리지 않고요, 부모와 아이의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이로 남아있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. 그래야만 이 공부 전략도 잘 먹히고 길고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것저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방학 더 평화롭고 현명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먼저 우리가 잔소리를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. 아이가 잔소리를 하는 그 빌미와 행동을 제공을 합니다. 그쵸? 네, 말을 안 들어요. 네. 아이가 뭐 하라 그러면 안 하고, 뭐 계획을 세웠는데 안 하고, 그래요. 근데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, 아이가 오늘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. 공부를 빨리빨리 하지 않아요. 밥을 제대로 잘 먹지 않아요. 이랬을 때에는 그 안에 우리의 불안감이 자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불안할수록 더 통제하려고 해요. 불안하면 더 계획을 세우고 더 로드맵을 만들고 통제 안에 뭔가가 들어와야 나의 불안감이 더 좀 감소가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이 통제와 틀 안에서 아이가 자꾸 벗어나게 되면 나의 불안감이 자꾸 자극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나는 통제감을 더 획득하고 싶으니까 아이를 자꾸 잔소리를 하면서 이 틀 안에 넣으려고 하고요. 그 잔소리가 먹히지 않으면 더 심하게 비난을 하고 심하게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이것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. 불안감이 올라가니까 나는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고 그게 실패했을 때 통제감을 위협당하니까 또 이 불안감이 올라가서 더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. 이 악순환을 반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. 사실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거였는데 그 결과가 아이와의 멀어짐이라는 거니까 더 슬프잖아요. 그래서 아이 때문에 뭔가 화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프레임을 조금만 한번 바꿔보자고요. 아이 때문에 화가 난다. 뭔가 화가 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나한테 좌절된 욕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요. 그 안에는 어떤 욕구, 부모로서의 욕구가 한번 들어있나 생각을 해보면은요.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안정적인 미래를 획득했으면 좋겠다.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가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욕구가 좌절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게 됩니다. 정성껏 밥을 차렸어요. 아이가 맛있게 먹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? 그런데 깨작깨작 먹고 있습니다. 화가 나죠. 그 안에는요. 아이가 이걸 먹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의 욕구도 들어있고요. 당연히 음식을 만든 사람으로서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하라는 그 욕구도 들어있는데 그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. 아이가 자꾸 늦게 자서 화가 나요.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좀 여유 있게 아침을 맞이하고 알차게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. 그럼 이 안에는 무슨 욕구가 들어있어요? 그렇죠. 삶을 좀 알차게 만들어갔으면 하는 이 부모의 욕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. 아이가 친구한테 할 말을 못하고 왔어요. 안쓰럽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기도 하는데요. 드는 감정은 화가 나는 감정이에요. 그래서 아이가 좀 당당하게 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거나 남한테 호구가 된다라거나
하면 어떡하지?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모의 욕구가 또 좌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. 이 좌절된 욕구가요, 누구의 욕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아이의 욕구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. 당연히. 하지만 부모의 욕구가 더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. 이게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세요.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김치를 만들어 주십니다. 내가 필요한 거는 요만큼의 배추김치인데 막 이것저것 주시면서 반찬은 내가 필요한 건 요만큼인데 막 이것저것 해주시면서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해.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. 그랬을 때 이 김치를 막 이것저것 해주고 반찬을 막 이것저것 싸주는 거 엄청 감사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위한 욕구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걸 해줘야 내 마음이 더 편한 이 부모의 욕구가 더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. 우리가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나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물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내가 지금 배고프면은 다른 사람도 배고플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먹자고 그러거나 음식을 더 내놓는다거나 하는데 지금 배부른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배고플 거라고는 생각을 하기 힘들어요. 물론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가 말도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울고 이러니까 이 아이의 욕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미루어 짐작을 부모는 해야 됩니다. 그러다 보면은 부모와 아이가 자꾸 동일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또 제가 이를 깨끗하게 닦았어요. 그래서 입안이 상쾌해요. 제가 입안이 상쾌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이를 닦았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를 닦지 않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를 안 닦고 잤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. 그냥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큰데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어릴 때부터 아이의 욕구를 짐작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부모와 아이를 동일시하게 되는 경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이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. 혹은 내가 이 욕구를 갖고 있는 건 아이를 위한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나의 욕구다 혹은 부모의 욕구다라는 이런 인지조차 못한 채 이 욕구를 너무 강요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가 지금 당장 이거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걸 해야 부모의 마음이 더 편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더 편해지기 때문에 내가 덜 불안해지기 때문에 내가 통제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부모로서 자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강요하거나 이 나의 요구를 자꾸 전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우리는요,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라고 자꾸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.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요, 아이가 모두 다 말을 잘 들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말을 잘 안 들어요 라는 것에는 아이는 부모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라는 전제가 어떻게 보면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아이가 공부를 제 시간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라기보다는 제 시간에 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아직 습득하지 못한 것이고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잘 갖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 역시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라기보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 기술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뭐가 해서 화가 나요 라는 말을 나의 어떤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감정을 느껴요 라고 말을 좀 바꿔서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. 아이가 지금 어떤 걸 못해서 화가 나요 라는 것을 말을 잘 안 들어요 라가 아니라 아이가 아직 어떤 기술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요 로 말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요, 자, 우리 한번 미션이에요. 꼭 댓글로 한번 다시 달아주세요. 이게 댓글로 단 것과 달지 않은 것의 차이점은요, 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.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. 자, 첫 번째 어떤 거 댓글 다시냐면은요, 이제부터는 아이가 뭐 해서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나의 어떤 욕구가 좌절되어서 화가 난다로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기. 자, 두 번째는
아이가 말을 잘 안 들어요. 이것을 네, 아이가 어떤 기술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어요로 바꿔서 생각하고 표현한다. 이 두 가지 한번 다시 댓글로 써주시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 방학 때도 그리고 방학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요. 아이와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고요. 이것은요. 당연히 공부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 행복한 방학 보내시기 바라고요. 오늘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